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가격 변동 시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가격 변동 시기, 경전철 및 지하철 준공 및 연장에 대한 호재로 인한 가격 변동 시기, 각종 가격 변동 시기를 보면서 파는 타이밍, 사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가 가격이 올라가느냐, 어떤 때에 또 뭐 가격이 뭐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는 타이밍, 그 언제쯤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특별한 외부 효과 자체가, 외부에서 압력이 안 들어왔다는 가정하에요. 그 뭐 IMF처럼 이런 거 터지면 뭐 답 없죠. 그런 건 답이 없고, 그 다음 정부에서 엄청난 규제가 갑자기 들어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죠. 입주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 처음에 정비구역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돼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예정.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 가격 자체는 뭐 별 변동이 없어요. 가격은 그냥 평이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죠. 그럼 가격이 좀 뛰어요. 조금 뜁니다. 조금 뛰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조금 뜁니다. 많이는 안 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 이 정도 되면 또 조금 뛰어요. 조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조금 많이 뛰어요. 이제 건설사까지 정해지고 이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건설사는 이때 정해집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정해져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조합 설립 인가 날 때 이제 시공사, 건설사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뜁니다. 이 앞에보다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도 하고 났다고 또 막 뛰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서도 여기서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리는 거 10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에서는 앞에보다 많이 뛸 뿐이지, 이것도 통틀어 보면은 엄청 많이 뛰는 건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서도 또 얘기가 또 조금씩 잘 나오면 또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딱 난 순간 일단 오르긴 오릅니다. 근데 엄청 많이는 안 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또 많이 올라요. 이때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보다 더 많이 올라요. 이때는 거의 이제 성공 분위기거든요. 사업 시행인가가 나게 되면은 엎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퍼센트로 봐야 될까요? 한 20개 중에 30개 중에 1개 정도 엎어질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 나오는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공고 및 신청, 이거는 뭐 어차피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관리 체분 계획이 이제 인가 나면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곧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또 가격이 한번 또 뛰어요. 가격이 많이 뛰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나면은 또 사업 시행인가만큼 또 뜁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가면서 신청이 이제 또 되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신고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때는 뭐 어차피 일반 분양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초피가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초피가 만약에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도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입주권 가격이. 이때 이제 인기가 좋은 지역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이 그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이만큼 붙어버렸다. 그러면 조합원 거도 가격이 또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인가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입주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입주 시점이 다가올 때는 물량이 많이 몰리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입니다.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준공인가가 났을 때 주변에 막 호재 같은 게 있고 가격이 또 막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러면 또 준공인가 나는 순간 또 엄청나게 뜁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락이 가야 정상인데, 지금 분위기로 또 좀 보면은 준공인가 나면은 또 그때 되면 주변 시세가 올라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뛰죠.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은 이게 준공인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입주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파는 게 돈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파는 시점이 좋으면은, 이 조합 설립 이제 정비구역 이제 지정 때 사면 싸잖아요. 싸긴 싼데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이거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좀 빨리 갑니다. 근데 많이 오르지는 않죠. 근데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잘 사면 사업시행인가 나자마자 그리고 관리처분계까지도 별로 안 걸리니까 조합설립인가 운 좋게 조합설립인가 난 부분을 조금 싸게 샀는데 사자마자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곧 관리처분계까지 났다. 그럼 돈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짧은 시간에 많이 남잖아요. 그럼 입주권을 그냥 그대로 팔고 또 다른 입주권을 이제 보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보면서 움직이시면 팔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살 때도 그런 거예요. 살 때도 내가 관리처분 계획 난 걸 산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부분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분이랑 이제 분양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서비스 받는 품목이랑 이렇게 해서 평당가가 어느 정도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엎어지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엎어져도 재건축 재개발은 가능성이 있다 치면은 다시 또 조합이 구성돼서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막 한 번 엎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정비구역 이전부터 다시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또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조합 설립인가에서 엎어지더라도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하겠죠. 많이는 아니에요. 어차피 오른 만큼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업시행인가에서 만약에 이제 엎어져 버리면 가격이 꽤 많이 하락할 거예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전철 및 지하철 준공 연장 이런 이제 호재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소문이 무성해집니다. 소문이 무성하면 이것도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요. 가격은 크게 변동 없어요. 살짝 늘어나는 느낌? 뭐 아주 살짝 늘어나는 느낌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이제 예타 같은 거 통과되고 이제 꼭 진행된다 이러면 이제 또 가격이 펑 뛰어버립니다. 진짜 많이 뛰어요. 이거는 이제 옆에 이제 내가 바로 그 집에 아파트를 사는데 요 옆으로 바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럼 가격이 이제 소문이 무성할 때는 조금 올라가다가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꼭 착공에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죠. 그러면 또 이거 한 단위 또 뛰어요. 또 많이 뛰어요. 예타 통과됐다고 또 무조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공 들어가면 이미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침침하게 가요. 그냥 평이하게 갑니다. 오른 상태에서 그냥 평이하게 가다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선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호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 가격이 한번 뜁니다. 그 이후에 완공 및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격이 한번 뛰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완공 및 개통되고 난 다음에까지 이제 가지고 가면은 결국에는 또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끝까지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먹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갖고 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소문만 무성해서 조금 올랐을 때 판 사람들 그 예타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판 사람들, 그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 되겠다. 파는 사람들이 팔자마자 갑자기 예타 통과돼 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요만큼밖에 안 올랐었는데 이 사람은 예타 통과되자마자 이만큼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몇 년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산 사람이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타 통과되고 착공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타는 타이밍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소문이 무성하고 예타 통과되는 순간 가격이 많이 뛰죠. 여기서도 또 착공입니다. 예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아서 딱 팔았는데 팔고 나자마자 바로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가격이 또 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간 것보다 비슷하게 돈을 벌었다. 며칠 만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진짜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공 및 개통 때 사면은 거의 일단은 이 호재는 다 반영된 상태에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일반 분양권이죠. 일반 분양권, 사람들의 인지도 및 위치, 가격에 따라서 일단 분양권 초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피가 어느 정도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신축이 별로 없고 사람들 수요는 굉장히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학교도 많고 병원도 있고 지하철역 가깝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다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람들 인지도가 높고 위치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더라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초피가 많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초피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하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일단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만큼 되는 거고 결국엔 이 인지도는 결국에 청약 경쟁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 경쟁률이 막 60대 1, 70대 1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주변 호재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호재.
뭐 옆에서 큰 도서관이 지어진다, 지하철이 이제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서관도 들어오고 공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호재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지하철 같은 교통 호재가 일단은 그 금액 올리는 데는 거의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학교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학교가 생기면 또 그것도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제일 큰 거는 일단은 교통, 지하철 생기는 거. 지하철이나 경전철로 생기거나 뭐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게 제일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학교 생기는 시, 그 다음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거 생기는, 그 다음 이제 산업단지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변 호재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뛰는 거죠. 초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성된다고, 이 인지도에 따라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변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점검 후, 대체적으로는 사전 점검 후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네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감도 같은 거 봤을 때 아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철골만, 그러니까 골조만 봤을 때는 진짜 가까이 붙어 있고 아무 정비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시멘트만 봤을 때는 진짜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상 다 지어지고 색칠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반 시설 다 깔리고 난 다음에 사전 점검 갔을 때 보면은 내가 예전에 봤을 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보는 게 진짜 달라져요. 그때 되면은 주변이 많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보면은 훨씬 넓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좁게 보였던 것도 생각보다는 넓게 느껴져요. 거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 후에 또 가격이 뛰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P로 막 가다가도 갑자기 사전 점검하고 난 다음에 호감돼서 가격이 팡 뛰어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돼. 물론 인기 없는 지역,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들의 인지도나 위치, 가격 자체 초피가 거의 형성 안 됐던 곳은, 애시당초 안 됐던 곳은 사전 점검 후에도 그렇게 크게 안 달라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전 점검 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입주 지정 기간이 있죠. 이제 만약 1월부터 뭐 보통 2달을 주는데 세대수가 많으면 좀 더 늘어나고, 그는 이제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뭐 거의 최대 4달 정도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그 입주 지정 기간에 막판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오른 걸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 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전 점검까지, 그 처음에 이제 가졌던 사람들,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싸게 더 판다고 해도 아쉬울 건 없거든요. 그래도 많이 남으니까. 근데 중간에 비싸게 산 사람들은 입주 지정 기간에 싸게 못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가겠죠. 투자자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입주 지정 기간에 돈을 못 맞추겠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팔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에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앞에 오른 가격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점검할 때도 결국에는 시간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또 가격이 이만큼 올라 있으면 그만큼 또 피도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에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는 거는 초피에 사는 게 솔직히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긴 한데 또 사기가 쉽진 않죠. 초피가 엄청 비싸다고 느끼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피가 굉장히 싼 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막 장전레미안 이런 것도 초반에 피 형성될 때 8천 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입주 때 어땠어요? 3억 가까이 갔잖아요, 피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피에 사는 게 좋은 거는 초피에 사는 게 일단 제일 낫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사서 끝까지 갖고 와갖고 입주해서 전세 2년 한번 주고 파는 게, 비과세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 떨어졌던 거 다시 회복하고도 많이 올라가요.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집을 사면은 분양권을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도 분양권을 많이 해봤지만은 중간에 파는 게 훨씬 손해예요.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손해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게 훨씬 돈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막 여러 개 막 사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못하죠.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만지는 걸 원하니까 조금 남더라도 이제 막 팔고 또 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제 따지고 보면은
끝까지 갖고 간 게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거, 그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 비과세 시점에 이제 물량이 좀 많이 터져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가격이 또 살짝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쉬울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간 사람이 결국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또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차피 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는 내가 아쉽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설프게 분양되고 완판된 단지는 차후 마이너스가 형성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처음에 어설프게 분양돼갖고 미분양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다음 추후에 이제 그 완판된 단, 그러니까 어설프게 분양된 거 있잖아요. 말을 잘못했는데 어설프게 한 2.3대 1 이 정도로 2.3대 1 이런 식으로 분양해갖고 결국에는 억지로 끌고 가다가 완판된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차후 이제 마이너스 P가 형성이 좀 잘 되거든요. 지금 부산에서는 이런 데가 없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그 조정 지역에서 경쟁률이 낮았던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비조정 지역에서 이 정도 나오고 분양대가 완판되면은 차후에 이제 좀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될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부산은 좀 어렵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처음부터 어설프게 분양되고 완판된다는 차후 마피가 형성되고, 처음부터 미분양에다가 질질 끌다가 완판되면은 끝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신기한 구조가 생겨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랬어요. 처음에 미분양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미분양이 막 1000세대 분양했는데 500세대가 미분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1, 2년 질질 끌다가 미분양이 갑자기 이렇게 완판이 되잖아. 그럼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거거든요. 이게 완판됐다는 것 자체만 얘가 굉장히 이제 새로 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다시 생겨갖고 인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됐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프리미엄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프리미엄이 또 형성이 돼버려요. 그 입주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인기 좋은 곳은, 진짜 인기 좋은 곳은 그냥 계속 잘 나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파트들, 이제 각 구의 대장, 각 동의 대장 아파트들은 그냥 예전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쭉 잘 나갔던 거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어요. 아무리 하락기가 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아주 조금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 다른 데는 막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도 떨어져봤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막 1억에서 1000만원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기 좋은 곳은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곳을 잡았으면 쭉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설픈 게 문제인 거죠, 항상은.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호재, 말만 나와도 일단 주변 가격 자체가 올라요. 호재만 나와도 그냥 올라요. 뭐 투자자가 들어와도 오르지만 일단 호재 말만 나와도 오르죠. 아, 여기 지하철 생긴다던데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잖아. 아, 여기 지하철 생기니까 교통이 좋아지고 좋겠네 라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물량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말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짜 공사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럼 생기는 건 일도 아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수요가 또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쓸 수 있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팔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 완공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든 이제 갖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시고 가격 오르는 시점 같은 걸 보시고 내가 산 이 시점에는 가격이 이만큼 올라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아,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이러면 이제 파는 시점 같은 거 잡으시면 되겠죠. 안 엎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살 때는 너무 안 좋은 지역을 사면은 나중에 하락기가 왔을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